2023년 9월 21일 일자 금융생각. 금융생각 난 필요 없다니까? 주식으로 돈 버는 것은 간단한 거야. 그냥 사람들이 뜬다는. 주식을 먼저 알고 들어가고 대한민국이 망해도 살아남을 기업만 사면 되는 거라규. 미국 다우종합지수, 나스닥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이고 뭐든지 나하곤 상관없어. 왜? 난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 가능성이 충분한 2차전지 관련주와 바이오주, AI 관련 주식, 반도체 구식,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배당주는 배당 관련주, 비상장, 미래 발전 가능 업체 관련주 그리고 대한민국이 망해도 살아남을 주식을 가지고 있거든. 걱정하지 마. 그리고 거의 매달 중순에 그것도 새벽에 발표하는 미국 연준의 파월 의장의 코멘트에 집중하고 금리 인상 점토표에 집중하며 내년 금리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지 미국 금리가 어떻게 될지 알아보고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 걱정하면서 모든 것을 다 신경 쓰고 어느 자산과 지수가 숏인지 롱인지 알 필요도 없으며 이것을 했지 위험함을 피하기 하기 위에 옵션은 어떤 포지션 콜인지 풋인지 포지션을 잡을 필요도 없어. 왜냐고? 난 위에서 말한 것처럼 대한민국이 망해도 살아남을 기업에 투자해 있으니까. 말이야 하하하. 이러고 계시는 분이 분명히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어 말씀을 드리면 아마도 더 많은 것을 경험하시던지 아니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경험을 하여야 비로소 깨닫고 알게 될 것입니다. 트위터 현재는 X죠. 여기에 나오는 멘트들을 보면 가히 넘사벽 수준으로 테슬라를 추종하고 테슬라를 비방하거나 테슬라 일론 머스크에 대한 안 좋은 뉘앙스만 풍겨도 집단으로 인터넷 린치를 하는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것이 과연 정상일까요? 저는 물론 테슬라 차량도 없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를 비방한다는 것 자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너는 테슬라 차량도 없으면 테슬라를 까니? 부러우니 까는 거지 라고 하실까 봐서요. 크크 테슬라 차량은 가지고 있지 않고 테슬라 회사의 숏 포지션은 가지고 있고 애플의 숏 포지션이 있지만 말이죠. 이번 연준의 금리 결정과 향후 인플레이션에 대한 목표치를 발표하면 매파적인 발언으로 일관하여 어제처럼 큰 낙폭이 있었고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반영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렇듯 테슬라를 추종하고 거의 종교 수준으로 믿는 세대들의 처참한 결과를 이제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주식시장을 기웃거리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할 것입니다. 50년 장기 대출로 집을 장만하고 말이죠. 말이 50년이지 30살에 집을 마련한다면 80세까지 갚는다는 것이 참 대단한 용기라고 밖에 안 보여집니다. 50년 동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난 기계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충분히 갚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제 자식들에게는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면서 이런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말릴 것입니다. 한치 앞도 모르는 게 인생이고 미래이며 우리 인생은 nobody knows anything. nobody knows what may happen. 아무도 나는 것이 없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일 것인데 말이죠. 지금의 미국 연준의 스탠스는 음모론처럼 보일 수 있겠으나 전 세계 어디에서 먼저 손을 들고 디폴트를 하는지 보자고 하는 입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전 세계적으로 40경이 넘는 돈이 풀렸고 이러한 돈은 미국만이 찍어낸 것이 아닌 전 세계적인 금융완화 돈풀기의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은 부채가 버블을 만든 것이고 이런 부채의 상황은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 다시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이런 제로 베이스를 누구도 원치 않고 있기에 시작이 어디에서 먼저 하는지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것이 미국이든 러시아이든 유로존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일본은 경기가 호황이라고 난리지만 말이죠. 일본은 단카이 세대의 수많은 죽음으로 인해 오히려 지원 세금이 줄어들어 여유로워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우디든 인도든 남아메리카이든지 간에 트리거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 이런 트리거는 미국에서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로 연준은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고 고정하고 있고 여차하면 한두 차례 더 금리를 올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금리 5.5%의 미국 기준 금리가 이렇다면 아마도 전 세계적으로 국채의 경우에는 미국 금리보다 더 많은 이자를 주어야 국채 수요가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런
다른 나라에서 이보다 더 금리를 쳐서 줄 수 있는 나라가 있을까요? 물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르헨티나 등과 같은 재무 수준이 안 좋은 나라 국채는 미국보다 더 많은 이자를 지급할 것이지만 아무래도 안전하지 않다고 여겨지죠. 금리의 상황도 현재 역전이 되어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장기금리보다 단기금리가 높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지만 30년 장기금리가 5년, 10년 금리보다 싼 상태 이런 상황은 금리를 낮게 해서 많은 채권을 푼 것이고 이런 각국에서 채권을 푼다는 것이 채권을 담보로 현금을 발행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정상적인 상황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이자가 높아지는 정상적인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오르고 주식시장의 수익률보다 높다는 인식이 있게 되면 금융머니들은 위험자산이 주식에서 돈을 빼서 장기금리로 갈아탈 것입니다. 이런 장기금리의 생리를 보고 우리 MZ세대들이 50년 장기 부채를 짊어졌다고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부채를 장기로 짊어지는 것과 확실한 수익이 나는 것을 50년 들고 있는 것의 차이를 모르는 답이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집단지성과 군중심리가 많아 원시시대부터 이런 것이 생존의 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밈주식 같은 것을 믿고 뉴스를 보고 호재를 보고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둡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그런 주식시장에서는 절대 수익을 개인이 낼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하고 알아야 승자가 될 수 있다고 말이죠. 오늘도 봉화송이 축제가 개막하는 날이네요. 송이도 별로 없는 송이축제 세금만 수억이 드는 송이축제 군민을 위한 송이축제라고 하지만 누구를 위한 축제인지 잘 모르는 축제, 초청 가수들의 수익만 챙겨주는 각종 축제인지 축제 통한 수익을 내고 세금을 쓰는 축제인지 여기에도 군중심리와 집단지성이 들어가는지 저도 언제까지 이렇게 글을 보내드릴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그만두어야 할 때도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대세 상승장이 와서 자신의 투자금을 밀어넣어도 들 시기가 도래하면 다시 글들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가 더 이상 글을 보내드리지 않는다면 투자는 그만해야 하고 다시 상승할 때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알 수는 없겠지만요. 그리고 저는 내년부터는 공매 시장을 알아볼 생각입니다. 수많은 명품 물건들이 공매로 나오고 낙찰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집사람이 가지고 싶어하는 그 샤넬 백이라도 하나 사줘야겠습니다. 경매 낙찰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중고로 샀다고 말이죠. 크크. 요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프루스트의 책을 읽고 있습니다. 13권인데 사놓기만 하고 이제 한 권을 읽고 있네요. 제 게으름을 이 기회로 꾸짖어 봅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작자 미셀 프루스트 P55. 제가 신문을 비난하는 것은 매일같이 별 의미 없는 일에 우리 주의를 기울이게 한다는 점입니다. 반면 우리 삶을 통틀어 단지 서너 권의 책만이 진짜 본질적인 것들에 대해 말하는 법이죠. 마침표, 마침표, 마침표. 끝.